김주애가 북한을 잡으면 벌어지는 일.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주인공 이름이 김주애예요. 근데 이름이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럼 저 이름 어디서 나왔냐고요? 데니스 로드먼이에요. NBA 농구 선수요. 그 사람한테서요. 전 세계가 북한 후계자 이름을 농구 선수한테서 들은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더 어이없는 게 있어요. 그 이름도 모르는 14살짜리 여자애가 지금 북한 권력 핵심에 서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제대로 해볼게요. 2022년 11월이에요. 북한이 ICBM 발사 현장을 공개했어요. 근데 거기 김정은 옆에 어린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패딩 입고 딱 봐도 초등학생 얼굴로요. 전 세계 기자들이 뒤집어졌어요. 북한은 이름을 안 알려줘요. 핵미사일 쏘면서 딸은 공개하는데 이름은 비밀인 거예요. 21세기가 맞냐 싶죠. 아, 근데 이 애가 그 다음부터 하는 짓 좀 보세요. 군부대 시찰, 전략무기 점검, 소총 직접 사격. 14살짜리가요. 올해 2월엔 소총 쏘는 장면을 북한 공식 매체가 공개했어요. 전 세계가 이 장면 보고 또 뒤집어졌어요. 14살이 소총을 쏘는데 그게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장면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업적을 지우고 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문자 그대로요. 김일성 생일 이름이 태양절이잖아요. 온 세상의 태양은 하나인데 김정은이 그 자리가 탐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슬그머니 태양절을 지우고 태양 김정은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9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주의를 공식 명문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지운 거더라고요. 원로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뭐라 못해요. 웃으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2025년 9월엔 중국까지 갔어요. 베이징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했거든요. 왜냐면요, 중국이 이미 이 애를 다음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13살 애를요. 방중 직후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이 건물 외벽에 사진을 걸었어요. 김정은이랑 김주애 둘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요. 외교 채널로 국제사회에 선포한 겁니다. 이 애가 다음 지도자다. 이름도 모르는 애를요. 입이 안 다물어지죠? 그리고 올해 2월 9차 노동당 대회. 김주애가 주석단 정중앙에 앉았어요. 정중앙이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됐을 때 나이가 38살이었고 김정은이 26살이었는데 이 애는 14살의 정중앙입니다. 역대 선례를 다 깨버린 거더라고요. 국정원이 뭐라 했냐면요. 후계자 내정 단계. 이름도 모르는 14살짜리가 내정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쳤죠?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꺼냈냐고요? 그 답이 한 여자의 밤 안에 있어요. 리설주예요. 김주애 엄마요. 2020년 4월 김정은 사망설이 터졌어요. 한 달 가까이 모습을 감추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날 밤 리설주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눈 뜨고 천장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죽으면 내 아이는? 김여정이 권력 잡으면 내 아이는? 그 사람이 내 아이를 살려두겠어? 이 싸움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해. 여러분, 엄마라면 다 이해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때 북한 2인자가 김여정이었거든요. 김정은 여동생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전문가들이 김정은 남매 정권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북한에서 숙청 걱정 없이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게 김여정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가족제 수용소잖아요.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껴지죠. 리설주가 계산을 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김여정이 권력을 잡겠죠. 권력 잡으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겠죠. 그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요. 오빠 자식, 즉 내 아이예요. 이게 단순한 신우이 질투가 아니거든요. 권력 투쟁에서 걸림돌은 조용히 없어집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을 보세요.
왕위가 왕의 자식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왕의 자식이 제명대로 산 경우가 몇이나 됩니까? 독약, 사약, 유배지 의문사예요. 이게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리설주한테 이건 역사책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 목숨 얘기잖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이 리설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건강이 불안하고 여동생이 2인자로 버티고 있는데 내 자식 운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갔을 거예요. 여보, 지금 주애를 세상에 내보내야 해요. 다음 권력이 우리 딸한테 간다는 걸 지금 못 박아야 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김정은도 본인 건강이 불안했으니까 그 말이 꽂힌 거죠. 이게 리설주 계산이랑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김정은도 살아있는 동안 후계 구도를 못 받고 싶었고 리설주도 지금 당장 딸을 내세워야 했어요. 두 사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2023년 2월 인민군 열병식. 김정은이랑 김주애 나란히 레드카펫 밟고 주석단에 앉아요. 백두혈통 결사보위. 어린애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김여정이 없어요. 어디 있었냐고요? 행사장 바깥이에요. 혼자 서서 레드카펫 밟고 입장하는 오빠 부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혼자요. 바깥에서요. 구경하면서요.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북한 2인자가 레드카펫 밖에서 혼자 구경하고 있어요. 오빠 옆에서 항상 권력 핵심에 있던 사람이요. 그 순간 김여정 속마음이 어땠겠어요. 표정 관리하면서 박수 쳐야 하는데 속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오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평생 내 옆에서 함께 했는데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오빠가 짠판이니까요. 그냥 씹어 삼킨 거예요. 서열 정리, 끝.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9차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추락이 아니라 승진이냐고요? 공식 직함을 줬다는 건 제도권 안에 가둔 겁니다. 날개 달린 새한테 황금 새장을 선물한 거죠. 겉은 승진이에요. 근데 이제 새장 안에서만 움직여야 해요. 그 새장 위 정중앙에 김주애가 앉아있고요. 이 구조,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거 진짜 치밀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얘기예요.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말이 돈대요. 원수님 따님이 27살 되면 조직비서 될 거야. 진짜가 아니에요. 어린애 지나친 대우받는 게 보기 싫다는 냉소거든요. 근데 그 냉소 안에 이미 체념이 들어있잖아요. 저렇게 가는구나, 어쩔 수 없네. 이게 지금 북한 분위기더라고요. 변수가 3개 있어요. 하나, 시간이에요. 14살이 통치하려면 최소 10년이 더 필요해요. 그 10년 동안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김주애가 10대일 때 김정은이 쓰러지는 거예요. 키 170에 몸무게 140kg이에요. 2021년에 다이어트로 20kg 뺐다가 요요가 와서 다시 원위치 됐어요. 10대 애가 북한을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리설주가 수렴 청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새장 안에 있던 김여정이 눈을 떠요. 새장은 주인이 힘을 잃으면 문이 열리거든요. 리설주 세력이랑 김여정 세력이 맞붙는 그 순간 이 판의 최대 변수예요.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둘 사춘기예요. 웃기죠? 근데 진짜 변수예요. 지금 김주애는 아빠 따라다니면서 소총도 쏘고 신나는 단계잖아요. 사춘기 들어가면 달라져요. 북한 최고 존엄 딸도 17살 되면 이럴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어. 그게 인간이에요. 핵무기도 사춘기는 못 막아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짜예요. 셋,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포로는 2명이에요. 6,000명 죽었는데 포로가 2명이에요. 위기에 처하면 자폭하라고 세뇌시킨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 청년들 보고 뭐라 했냐면요. 양심의 떳떳한 선택. 자기가 살고 싶다는 본능도 모른 채 죽어간 애들한테요. 그러면서 유가족한테는 집 한 채 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 대목에서 진짜 분노했어요. 김주애는 이 구조를 물려받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북한 청년들이 한류에 맛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음악이 몰래 들어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북한이 법을 만들었어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에요. 한국 영상물 유포하면 최대 사형이에요. 사형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오히려 증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김주애가 통치해야 할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K드라마 몰래 보는 애들한테 충성 맹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결국 핵심이 뭐냐면요. 북한은 쿠데타도, 시위도, 외부 충격도 안 통하는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대엔 당 조직이 중대까지 박혀 있어서 쿠데타 싹이 안 나오고, 시위 선동하려다 수용소 가고, 중국은 북한이 망하는 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나라가 유일하게 흔들릴 수 있는 통로가 딱 하나예요. 권력 내부 균열이거든요. 느껴지시죠? 두 세력이 충돌하는 그 순간, 새 장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 유일한 창문입니다. 그 창문은 짧게 열리고 닫혀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의 기회예요. 반도체로 세계를 먹었고 K-방산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이번엔 그 창문이 열리는 순간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안 뛰어요? 주변국 눈치 볼 건가요? 중국이 어쩌네, 미국이 어쩌네. 주변국 중에 한국 통일 응원해줄 나라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한테 분단 유지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의지 가지고 행동했는데 안 되면 운명이죠. 의지도 없이 눈치만 보다 놓치면 우리가 만든 비극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14살 여자애가 북한을 먹을지 안 먹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춘기 버틸지, 새장 문이 열릴지, 김정은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 나라에서 균열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 세대 얘기예요. 리설주가 밤새 잠 못 자면서 혼자 계산하던 그날 밤에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준비하는 나라가 그 순간을 잡아요. 구경하는 나라는 그 순간을 놓치고요. 기적의 한국은 잡는 쪽이에요. 당연히 우리 세대가 그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가슴 뛰지 않아요? 이상 기적의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